경륜왕의 예측팀장 권승철입니다. 3월 18일 토요일 광명 우스컵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우스컵 경주 잔잔한 배당 한번 기대해 봤습니다만 첫 경주부터 이변이 발생이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진국하고 송현이의 동반 입상을 노려보자 말씀을 드렸었는데 송현이가 타이밍을 잡았습니다. 이진국이 순간 마크를 놓쳤어요. 결국 직선에서 취입이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복승만 만족했는데 쌍승보다 복승 배당이 더 좋았습니다. 복승 배당이 27.2배가 발생이 됐었고 송현이가 버텨내면서 100배가 넘는 이변이 발생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후로는 이변이 크게 발생이 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금일은 아무래도 결승전 진출자들이 가려지고 있고 2차권 진입한 선수 한 명만 결승 가다 보니까 신경전이 좀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인 분위기만 놓고 본다면 아무래도 비파업 쪽 선수들이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견적팔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주가 파업과 비파업의 맞대결입니다. 이변 가능성, 뒤집힐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 두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우스컵 지정어릴 때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인터벌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말씀드리면 강진남, 박지웅, 노형균, 송경수, 김민수, 김우겸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강진남, 박지웅, 노형균, 손경수, 김민수, 김우겸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인터벌 내용을 가볍게 살펴본다면 첫 번째로 유성철, 이상경, 이진국, 강진남, 진성균, 권성호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파업 경상권 선수들이 협공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유성철의 선행을 강진남이 3, 4코너 저치기로 대열을 크게 넘어서면서 후미권 따르던 진성균까지 불러들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일 진성균 쫓아가기만 하면 됐었을 것 같은데 마크를 놓치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로 박지웅, 2호 성정우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박지웅 선수의 선행감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끝까지 주도력을 발휘해 나갔었고 후미권 선수들은 마크에 만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세 번째로 노형균, 송경수, 정지민, 김민수, 김동관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노형균의 전반적인 시속이 상당히 좋았습니다만 송경수가 저측에 나서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김민수가 직선 취입력 발에 나가면서 두 번째로 결승전 진출하는 착순권 진입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번째로 김우겸, 조재호, 김범준, 주효진, 이기호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김우겸이 3, 4권의 지점까지 빠르게 대열을 주도한 이후 시속을 잡았습니다. 후미권 선수들도 김우겸을 따라가는 데 만족하면서 접전을 훈련을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섯 번째로 후보 선수인 노태경 선수가 경제 주도권을 잡아 나갔습니다. 노태경이 힘을 썼고 조성윤, 강병석, 이유진 선수로 인터벌이 진행이 됐었는데 조성윤이 반바퀴 저치기로 노태경을 제압해 나가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이유진은 1코너 지점 이후 대열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밖에 인터벌로는 성정환, 남승호, 최영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최창원, 주광일, 박상훈 선수가 호흡을 맞춰 나갔었고요. 손주영, 김유승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강진남, 박지웅, 노형균, 손경수, 김민수, 김우겸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우스급 경주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6경주입니다. 이번 편에서 이규하고 노형균이 전일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협공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문제는 성정환, 송현이, 강병철, 권정국, 이진국이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5명의 선수가 협공 펼쳐 나가게 된다면 이규하고 노형균 협공 펼쳐 나가는 데 있어서는 쉽지만 않은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이진국 전일 참 아쉬움을 나겠어요. 송현이는 쫓아는 갔습니다. 한데 이진국이 중간에 마크를 놓치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선에서 취입력을 발휘해 나갔는데 결국 넘어서지 못하면서 2차권에 만족을 했습니다. 이진국하고 송현이 방송에서 노려봐야 된다 말씀드렸었는데 동반 입상을 했습니다만 뒤집혔죠. 복승만 만족했는데 쌍승보다 복승 배당이 더 좋게 형성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일도 이진국 입장에서는 송현이와 권정국의 선행 적극 활용 나가면서
완급 조절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현이가 때려주고 권정국이 젖히고 권정국이 때려주고 송현이가 젖히고 이런 이진국이 활약이 나간다면 노영균하고 이기호가 꼼짝 못하고 당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패성 충분히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노영균의 순간 시속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전 회차도 계속해서 김정혁에게 잡히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인 시속은 상당히 좋았었다는 점이죠. 전일도 이규호가 편안하게 막혀 나갔는데 추입이 나오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규호의 몸 상태가, 다리 상태가 상당히 좀 무겁게 느껴졌었다는 점이죠. 아무래도 노영균 잡고 돌리면 11초 때 초중반까지 시속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이규호가 막혀 나갔을 때 또 추입이 나와야 되는 상황에서 추입이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노영균이 타쪽부터 때리게 된다면 이규호가 편안하게 쫓아가서 추입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젖히기 타이밍 잡아 나간다면 이규호가 넘어서긴 버거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3번과 1번의 동반 입장 쪽에 우선 하시되 복승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는 점에서 3번과 1번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나이 차가 있다 보니까 이규호가 옛날 같은 취임력을 발휘해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3번과 1번 쪽 복승 중심으로 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진국이 외선에서 날라오게 된다면 3번과 7번의 동반 입상은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에서 3일 경주권하고 37입니다. 3일하고 37 경주권, 아무래도 3번과 1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3번하고 1번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앞선에서 언급했다시피 송현이하고 권정국이 힘을 쓰고 이진국이 몰고 가게 된다면 금일은 직선 차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송현이가 힘을 쓰면 권정국이 몰고 와서 직선 취입 승부 충분히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7번과 4번의 동반 입상, 7번하고 4번 동반 입상, 발주대 괜찮은 성종환 마크되면 쫓아 나설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창원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7번하고 2번을 차선으로 한번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권정국도 있긴 합니다만 전일 권정국 때리는 거 보니까 시속 자체가 나오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차피 송현이하고 권정국 힘 대결에서는 송현이가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권정국이 버텨내긴 버거울 것 같습니다. 결국 이진국의 뒷자리를 물고 갈 수 있는 선수는 성종환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7번과 4번 동반 입상 배제할 수 없죠. 7번과 2번 정도는 함께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운전 3번과 1번의 동반 입장 쪽에 우선하시되 복승을 중심으로 하는 3번과 7번은 차선으로 가져가고 싶은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7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송경수가 후다닥이 상당히 좋죠. 전일도 사정부터 때리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후미권 밀착 막혀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일 송경주 입상에서는 강병석을 달고 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한데 순간 시속이 좋은 송경수, 강병석이 편안하게 막혀 나가면서 쫓아간다는 보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전일도 쫓아가지 못했었던 강병석이기 때문에 금일 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강병석보다는 아무래도 끌어내서 전일 직선 추입까지 나왔었던 최영과의 전략적인 타협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단 최영도 직선에서 차가 나올 수 있죠. 송경수도 거의 타정부터 때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영이 밀착 막혀 나간다면 최영도 몸 상태가 금일 괜찮아요. 추입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1번하고 5번 동반 입상 쪽에 1번하고 5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하실 때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전일은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다 보니까 강병석이 쫓아가지 못했습니다만 초반부터 달리게 된다면 강병석도 후미 견제만 없다면 쫓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젖히기 나서게 된다면 줄 끊어지죠. 젖히기가 아닌 선행 시속 지그시 올리면 강병석도 쫓아는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1번과 6번 정도는 1번과 6번 정도는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과 5번이죠. 전일 최영이 보여줬어요. 차신 벌렸는데 쫓아가서 취입까지 나왔었던 최영입니다. 1번하고 5번 쪽에 우선하시되 1번, 6번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편성도 송경수 중심으로 5번 쪽으로 배당에 집중 팔려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송경수가 강병석을 챙겨주려고 하게 된다면 앞쪽 5명의 파업이죠. 최창훈도 컨디션이 괜찮은 것 같아요. 최영이 힘을 쓰죠. 최영의 뒷자리는 김치범이 막혀 나갑니다. 최창훈의 시속감이 좋고 5번과 3번의 견제력이라고 한다면 송경수가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단 최창훈이 얼마만큼 땡겨주느냐에 따라서 최영의 작전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창훈도 우스컵 선행 강자였습니다. 이상경이 끌어내주고 오대환이 끌어내주면 제대로 타이밍 잡아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5번하고 4번 동반 입상 가능하다는 점. 예전에 김치범은 아닙니다만 부산팀 함께 훈련하고 있기 때문에 초반 마켓 나간다면 최용만 쫓아가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5번과 3번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에서 송경수가 자칫 고전하게 된다면 5사나 5-3 정도는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희속 자체가 원체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타이밍을 잡지 못할 가능성보다는 타이밍을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1번과 5번 동반 입상이 단연 돋보인다는 점. 저치기가 아닌 초반부터 전일처럼 경주를 앞선에서 주도권 잡아 나가게 된다면 강병석도 저치기가 아니었을 때는 쫓아 나설 수 있는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8경주입니다. 특선에서 내려왔었던 김동관, 전일도 직선에서 김범준 활약이 나가면서 짧게 추입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범준의 시속감도 상당히 좋았었죠. 금일은 김동관 입장에서는 정지민을 적극 활약해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일 유성철이 정지민 상대로 저치기 나선다면 어렵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정지민을 좀 빼고 공략해 봤었습니다. 유성철의 뒷자리를 진송윤이 막혀 나갔었는데 결국 쫓아가질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지민이 거의 힘으로 버텨내는 듯 하면서 착순권 진입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정지민도 전반적으로 시속감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임채빈하고 훈련하면서 자신감을 많이 찾은 것 같아요. 정지민이 때려줍니다. 김동관이 몰고 가죠. 직선 차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하고 1번의 동반 입장 쪽에 5번하고 1번, 5번과 1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기대해 봐야 되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김동관이 97점대로 득점이 높습니다. 이창만 해도 잘만 하면 결승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지민을 취패 나가는 것처럼 하면서 마크에 만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그렇게 된다면 정지민도 결승가고 김동관도 결승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김동관의 마음은 누구도 모릅니다만 정지민의 시속감이 좋게 나오면 김동관이 쫓아 들어가면서 마크에 만족할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동반 결승갈 수 있기 때문에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도 김동관이 정지민 정도는 충분히 넘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5번하고 1번의 동반 입상은 경제 중심이라는 점, 5번하고 1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김동관의 뒷자리를 물고 갈 수 있는 선수는 홍경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홍경기 전일 직선에서 홍석환이 내선 비웠어요. 직선에서 취임 나서다 보니까 선절 펼쳐 나갔었던 홍경기입니다. 정지민을 5번이 넘어서게 된다면 이번 편성에서만큼 5번과 2번의 동반 입상도 가능하기 때문에 5번과 1번 쪽 이번 편성 경제 중심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5번과 2번을 차선으로 5번하고 2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하고 1번이죠. 5번하고 2번 두 차권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라고 한다면요, 박상훈도 나름 시속감 발휘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일 힘을 썼는데 전반적으로 시속은 좋았습니다. 저치기 당하다 보니까 고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만, 박상훈이 힘을 써주면 홍경기가 취입해 나가는 작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성우가 쫓아가게 된다면 이번 편성 2번하고 3번이라든지 2번하고 6번으로 파업 선수들이 완승을 거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2, 3이나 2, 6입니다. 2, 3이나 2, 6은 김동관 빠지고 노려볼 때는 2, 3하고 2, 6 노려는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1번이 때려주고 김동관이 몰고 가게 된다면 전일 같은 흐름으로 깔끔하게 수입력을 발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5번과 1번의 동반 입상이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김동관이 의도적으로 마크에 만족하게 된다면 정지민도 결승 가고 김동관도 결승 갈 수 있기 때문에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9경주입니다. 김민수가 전일 저치기 나서다가 실패하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별승급 도전이었었는데 아쉽게 미끄러지고 말았었던 김민수, 좀 더 먼저 서둘렀었다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너무나 좀 김민수가 쉽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전일 힘을 썼었던 선수들이 상당히 많았었기 때문에 먼저 주도권을 잡아 나갔었더라면은 좀 후회가 없었을 것 같은데, 저치기 나서려다가 결국 파업 선수들의 견제 밀려나면서 아쉬움을 남겼었던 김민수. 하지만 전반적인 편성은 쉽고 시속감은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정받는
견준전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특별 승급이 깨지긴 했습니다만 결승 가기위해서는 금일 우승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김민수 입장에서는 조재호 달고 쏘는 작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전일도 조재호 마크되니까 잘 쫓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점 때문에 김민수가 힘을 쓰게 된다면 조재호가 밀착 마크해 나가면서 흠이 견제에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비파업 완숙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5번과 1번 쪽에 5번과 1번 쪽 경제 중심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홍석환이 전일 좋다 말았습니다. 내선 비우다 보니까 직선에서 홍영기에게 잡히면서 아쉬움을 남겼어요. 하지만 금일 홍석환이 힘을 쓰고 김민수가 몰고 와서 추입해 나가거나 김민수가 혼자 달아났을 때 조재 상대 직선 차가 나온다면 5번과 2번의 동반 입상으로도 5번하고 2번 동반 입상으로도 마무리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5번하고 1번, 5번하고 2번 두 차권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비팝 라인이죠. 5번과 1번 쪽에 2번 편성 단연 돋보인다는 점, 5번 1번 쪽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일 아쉬움을 남겼었던 김민수 시속감적인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뭐 2번 편성도 2번 가능성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홍석환이 전일처럼 주도해 나가고 박지웅이라든지 주인호가 막혀 나갔을 때는 김민수가 또다시 넘어서지 못하면서 1번까지 함께 고전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노려봐야죠. 비팝 라인입니다. 2번하고 3번이라든지 주인호가 전혀 자리 잡지 못하면서 고전했습니다만 쫓아내 나설 수 있는 수도권 선수들이기 때문에 2번하고 7번 정도는 파업 라인이죠. 2, 3하고 2, 7입니다. 2, 3하고 2, 7은 좀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는 상황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은 김민수가 경주를 풀어나가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어요. 하지만 금일만큼은 김민수가 조재호 잡고 때리는 경주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일 이진국과 송현이 방송에서 노려봐야 된다 말씀드렸었는데 하필 송현이가 버티고 이진국이 마크를 놓치다 보니까 직선에서 취임 나오지 못하면서 복승만 만족하고 말았었는데, 금일도 홍석환, 박지웅, 홍석환의 주인호가 연합 펼쳐 나간다면 김민수 또 고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변수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10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김우겸이 객관적인 기량면에서 시속감적인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유성철도 전일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다 보니까 컨디션 몸상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우겸의 연대가 조성인밖에 없죠. 반면 진성균의 연대는 전일 마크 놓쳤었던 진성균이 있습니다. 2호가 있죠. 권성호의 박찬수가 있습니다. 5대2로 싸워야 되는 편성이기 때문에 김우겸 쉽지만은 않은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우겸이 때려주고 조성균이 밀착 마크에 나간다면요, 두 선수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은데, 유성철이 김우겸을 상대로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게 된다면 김우겸 또다시 힘든 경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좀 신중함이 요구가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오히려 이번 편성 좀 배당 공략 한번 가져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김우겸하고 조성윤이 힘을 써야 되는 편성인 것 같은데, 유성철이 전일처럼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진성균이 막혀 나갔었는데 줄 끊어지면서 아쉬움을 남겼어요. 하지만 금일만큼은 밀착 막혀 나간다면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2번과 3번의 동반 입상, 2번하고 3번, 2번과 3번의 동반 입상 충분히 가능한 공략해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동갑내기 친구 권성호가 막혀 나간다면 권성호도 쫓아는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김우겸 빠질 가능성이 대비해서 먼저 유성철의 진성균, 유성철의 권성호를 한번 공략해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하고 3번이죠. 2번하고 6번입니다. 먼저 비팝 쪽 라인 협공 공략해보고 싶은 편성 견주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도 김우겸이 조성인을 달고 쏘게 된다면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1번과 5번 비팝 라인 쪽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외선에서 날라올 유성철이죠. 1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2루하고 1리입니다. 2루하고 1리 1번이 김우성철 완벽하게 견제 나가게 된다면 조성희도 전일 마크되니까 잘 쫓아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비팝 라인이죠. 1번과 5번 쪽에 뒤늦게 날라올 유성철입니다. 1번과 2번을 차선으로 1번의 선전은 기본이 돼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먼저 좀 노려보고 싶다는 점에서 유성철이 3번을 챙겨나가는, 유성철이 동갑내기 친구 6번을 챙겨나가는 작전 쪽으로 먼저 한번 공격적으로 가져가보자는 점 기대해보고 싶은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1경주입니다. 강진남이 전일은 마크 놓치면서 고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금일은 강진남이 연대가 상당히 많죠. 강진남 유성희가 있습니다. 성정우가 있고 남승우가 있어요. 그 점 때문에 유리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은 강진남 앞선에서 때려줄 선수가 없기 때문에 힘든 견제가 될 수밖에 없다 말씀드렸었는데, 금일은 유성철이 있기 때문에 강진남이 활약이 나가고 성정우가 견제해 후미권 틀어 맞게 된다면 강진남이 류성이 활약이 나가면서 성정우까지 불러들일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범준이 힘을 쓰게 된다면 이유진이나 주효진이 맞게 나가면서 파업 라인과 정면 대결 펼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좀 신중함이 요구가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초조 부담을 안고 있는 김범준이 타종부터 때리긴 좀 버겁죠. 유성이가 먼저 덮고 시작하기만 한다면 강진남이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서 견제 펼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전 5번과 6번의 동반 입장 쪽을 5번하고 6번 선행감 살아나고 있는 유성이죠. 5번하고 6번 쪽에 5번하고 6번 쪽을 경제 중심으로 우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성종우가 막혀 나간다면 쫓아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전일도 최영의 후미를 밀착 막혀 나가면서 쫓아갔었던 성종우죠. 파업 라인입니다. 5번과 3번을 차선으로 5번하고 3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두 선수가 한 살 터울인데 도로 선수 출신들입니다. 그 점 때문에 적극적인 연합 가능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5번하고 3번을 차선으로 5번하고 6번이죠. 5번하고 3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로 저는 김범준이 저측 타임 잡아 나가는 거 보니까 시속감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금일도 김범준이 힘을 쓰면 이유진이 밀카 막혀 나가면서 청평팀 완승도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주효진이 4번의 뒷자리를 막혀 나가면서 후미 견제에 나서게 된다면 4번과 2번의 동반 입상으로도 충분히 마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강진남의 류성이 믿다가 김범준에게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거나 김범준의 선행을 유성이가 넘어서지 못한다면 4위 청평팀이죠. 4.7은 비법 라인입니다. 함께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인 만큼 4위나 4.7은 노림수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은 활약에 나갈 선수가 없었기 때문에 강진남이 고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금일은 유성이라는 선행감이 살아나고 있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작전 정예상 유리한 만큼 569하고 53 파업 라인 쪽을 먼저 우선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우스컵은 여기까지입니다.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왕 책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 회차도 경륜왕 잘 준비했습니다. 많은 사랑과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